제가 군 대통령실만 이런 문제를 예.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 와서 보니까 예. 국회에서도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나 전파 차단기가 없어요. 전파 차단 시스템이. 그래서 국회 방호차하고 같이 대드론 무인기를 잡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세미나도 네. 열고, 제가 또 운영위 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 때 국회 사무총장한테 그 예산 반영해서 올해 안에 한 세트라도 갖추어라. 이것은 되게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게 제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평상시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무인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요구를 하고 대통령실도 요구하고 국가 중요 시설인 국회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아, 그렇습니다. 딱 모여서 사진을 아, 찍을 때 네.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만약에 드론이 수류탄 몇 발만 싣고 와서 그 뽕 뚫으면 오는데도 하고 막을 조치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분야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그 국방부, 그 대통령실 또 국회 뭐 이런 데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참 미흡하고 저희 말이 마치 야당으로서 하는 정치 공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저 말을 미리 들었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 보니까 북한의 그 최대 강점이 생화학 물질을 무인기에 실어서 이렇게 테러를 감행하면 뭐 서울 시민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사상당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앞으로의 그런 대드론 체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이제 북한 무인기가 위협이니까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요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네. 완비를 하는 것이 군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법을 발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은 군이 책임을 질 수가 있지만은 국내에서 드론 테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그런 거는 군이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건물이라든가 그렇죠. 정부 청사라든가 또는 뭐 회사도 중요한 회사들이라든가 네. 또 그 대형 인원들이 밀집하는 공설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잠실 운동장 이런 지역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드론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실에 군도 준비를 빨리 서두르고 네.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지역에는 대드론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영상물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자폭 드론으로 네. 엄청나게 소형인데도 엄청나게 위협이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란제를 사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폭 드론은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죠. 많은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약 1,500명 정도가 시청해주고 오늘 계십니다. 최고로 많이 그렇습니다. 주블리 김병주 네. 유튜브 최고로 많은 실시간 시청자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님은 처음부터 청렴결백함을 믿어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네. 그러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무인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 북한 내통설 이런 거 할 때도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시청해주고 여론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특히 국회에서 5분 연설한 거는 오마이TV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주셨던데 한 80만 조회가 넘고요. 의총장에서 또 이렇게 발언했던 이런 내용들은 한 43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또 주블리 김병주에 올린 여러 가지 동영상 관련 것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니까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런 거는 정쟁으로 가지 말고 진정으로 안보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길로 갈 수 있게 바꿨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공작 정치를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어줘서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우리 주불리 김병준은 실시간에 앞으로 방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 유익한 정보를 주려고 하고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게 된 재미가 없어서 우리 막내 비서관 전종호하고 비서관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우리 네. 젊은 친구인데 너무 이렇게 개념이 있고 또 언론 홍보학과를 다니다가 와서 네.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주불리 유튜브 그 방송 진행뿐만 아니라 주불리 유튜브를 유튜브를 관리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신데, 그 의원님께서 본회의 발언도 물론 멋있었지만, 저는 의원총회 때 네. 말씀하신 그 영상에 특히나 네.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거의 반평생을 국민을 위해 군복을 입고 헌신했던 것처럼 정치 일선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볼 수 있었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시청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이것은 그 원내대표가 제의한 예. 것은 본회의 때 현안 긴급 질의를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은 받고 있지 않고 네. 오히려 국방위 비공개 회의를 열으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국방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또 해당이 되고 또 NSC를 안 열었던 것은 안보실도 관계가 되고요. 또 이런 사건이 되면은 재난문자라든가 통합방위 체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무인기가 서울을 헤집고 갈 때 제대로 된 조치도 안 했던 것이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전 위반했는데 무인기 침투가 아마 유엔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합 여러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 전체 회의 갖고는 진실을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그때도 못 밝혀진다면은 예.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도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가 먼저 중요하고 진단만 정확하면은 처방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들의 활동의 70%는 진단에 투자합니다. 예.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질의도 해보고 또는 뭐 MRI도 찍어보고 그 예전 사례도 보고 하면서 정확히 진단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인데 저는 안보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함이라고 봐요. 예.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 지금 정확히 진단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남 탓을 하잖아요. 예. 전 정부 탓을 하고 또 합리적인 그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처방도 다른 그 나쁜 처방이 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가 아픈데 폐가 아픈 약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병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빨리 과거와의 전쟁하지 말고 현재 이런 무인기 사건 이런 것들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빨리 대응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